자, 하나만 더 할게요. 렌츠의 법칙. 지금 방금 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렌츠의 법칙.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렌츠의 법칙 뭐라고?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렌츠의 법칙이거든요. 자속이 변하기만 하면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됐나요? 해볼게. 잘 봐. 이쪽에다가 이따만한 자석을 설치합니다. N극이고요. 이 밑에다가 이따만한 자석을 설치해요. S극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다가 N극 놔두고 여기다가 S극을 놔두면 자기력 선이 생긴다고 했어요. 되셨나요? 자기력 선이 어떻게 생겨?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자기력 선이 생기겠지. 됐죠? 이걸 자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됐나요?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준비할 거야. 됐지? 됐나요? 그래서 코일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 코일이 이 자기력선이 생기는 이 부분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코일 내부로 지나가는 자속이 생기지 않죠. 이해됐나요? 언제까지 안 생겨? 쭉 당겨오다가 여기 딱 도착할 때까지 안 생기지. 이해됐어? 그럼 한 번만 더요. 요 자석이, 요 코일이 요렇게 해서 요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면 지금 자석이 없었었는데 자석이 생겼지. 어떻게? 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자석이 생겼죠. 언제까지 자석이 변할 거냐고. 점점 들어가면 결국에 이 면적 안에 자석이 다 들어갈 때까지 변하는 거 맞지, 그지? 이해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온 애는 자석이 변하니 안 변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미 여기서 자석이 점점 이렇게 면적만큼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싹 다 들어오면 자석이 가득 찬 거 맞지? 됐나요? 그럼 가득 찬 상태에서 움직이면 여기도 가득 찬 상태가 됐으니까 더 이상 자석은 변하지 않죠. 이해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요. 자석이 없었어? 언제까지? 여기 딱 닿았을 때까지. 그리고 요 안으로 싹 들어오기만 하면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석이 조금씩 증가하죠. 그럼 변하기 시작해요. 변하다가 요 도선이 딱 요만큼 딱 들어오면 가득 차지, 그지?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면 가득 찬 상태로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 이 안에서 들어왔을 때는 자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 이해됐나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더요. 그럼 이 도선이 요만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자석이 있었는데 여기 있던 자석이 없어졌지. 언제까지? 쭉 당겨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까지 계속 감소하는 거 맞죠?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면 자석은 없어지는 거지. 됐나요? 다시요. 한 번 A, 두 번 B, 세 번 C, 네 번 D, 다섯 번 E. 됐니? 자, 자속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자속 변한 상태야 안 변한 상태야? 변한 상태지. 그럼 C요. 자속 변하니 안 변하니? 가득 찬 상태로 변하지 않죠. 됐나요? D요. 자속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만큼 사라진 거 맞지? 얘요. 자속은 더 이상 변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걸 보면 자속은 0이에요. 두 번째 걸 보면 자속은 증가해요. 됐나요? C는 가득 찬 상태로 자속은 일정해요. 됐지? 네 번째 자속은 요만큼 감소해요.
다섯 번째 자속은 0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보선에 자속이 변화가 생긴 건 B와 C, D죠. 그래서 자속이 0이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자속이 0이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자속이 변했으니까 전류가 흘러요. 자속이 변했으니까 전류가 흘러요. 문제 얘예요. 자속 변했어 안 변했어? 가득 찬 상태로 변하지 않죠.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그러면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되셨나요?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렌츠의 법칙, 전류가 흐르려면 자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변해야 한다고. 그래야 전류가 흘러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질문이요. 전류 안 흘러요? 상관없죠? 전류 안 흘러요? 상관없지? 전류 안 흘러요? 상관없죠? 자, 흘러요. 어떻게 흐르는지 잘 봐. 얘요. 자석이 없었는데 증가했지.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자석이 증가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됐나요? 자석이 아래로 증가했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요.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자석이 증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렇게 말아지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말아지는 방향이 생겨요. 됐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거 반시계라고 하는 거야. 한 번만 더요. D요. 전류 흐르겠죠? 원래는 가득 차 있었는데 빠졌지. 그럼 감소했죠. 감소하는 걸 방해하려면 여기 방향도 아래 방향으로 채워줘야 되지 않니? 그렇죠? 감소하는 걸 증가시켜줘야 방해하는 방향 맞지? 그럼 얘는 이 상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됐어요?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다시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가운데 부분도 흐르지 않아요. 일정하니까. 변할 때 흐르고 변할 때 흐르는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반대 방향인 거 맞지? 이해되셨나요? 할 수 있겠어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 아래 방향으로 자석이 생겼네?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얘는요, 가득 차 있었죠. 사라졌으니까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하시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말아지게 되는 겁니다. 렌츠의 법칙은 항상 변화를 방해시키는 거예요.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없는 방향으로. 가득 찼었는데 줄어들었으니까 가득 찰 수 있는 방향으로. 됐니? 그게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얘를 위에서 한번 쳐다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화살표가 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면 어떻게 표시한다고? X로 표시한다. 됐니?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균일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여기에 도선을 설치할 거야. 첫 번째 도선 땡겨가겠죠. 두 번째 도선 계속 땡겨올 거예요. 세 번째 도선 계속 땡겨가면 여기를 지나가겠지, 그지? 계속 지나가면 이만큼 나오겠죠. 됐나요? 자, 얘 A, B, C, D, E.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은요, 자석이 변함이 없는 곳은요,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자석은 0 맞지, 그지? 일단 자석은 0 맞죠, 그죠? 그럼 자석은 0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됐니? 자석이 0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는 거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만큼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긴 거 맞지? 그죠? 없다가 여기까지 딱 없다가 요만큼 들어왔으니까 여기 부분은 자기장에 걸친 거 맞죠? 그러니 얘는 여기만큼 자속이 증가했어요. 언제까지 증가해? 요 면이 다 들어올 때까지. 됐나요? 그럼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가득 찬 상태가 된 거 맞죠? 그럼 이 가득 찬 상태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 요 안에서 움직이면 항상 언제나 자속이 가득 찬 상태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요 뭐라고 쓰는 거야? 아, 자속이 변함이 없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요 가득 찬 상태였는데 빠져나오면 자기장이 여기만 남지 요만큼이 없어졌죠. 됐나요? 그러니 얘는 뭐라고 써? 자속이 감소했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일단 전류가 변했으니까 흐르겠지. 얘도 변했으니까 전류는 흐를 겁니다. 얘는 일정하니까 이 녀석 전류 0이죠. 여기까지 표시돼요. 자, 시험 문제는 흐르는 곳과 안 흐르는 곳을 구별하시면 돼요. 자속이 변해,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 아, 전류가 흐르는구나. 됐나요? 이제는 맞춰내세요. 자,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막 생겨나고 있죠. 그럼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들어가고 있는 게 생겼으니까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하시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아까 한 것처럼 N극이 가까이 오면 자속 증가, N극이 멀리 가면 자속 감소죠. 그럼 가까이 올 때와 멀리 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 맞지. 그러니 그 중에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반대 방향이라고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얘가 증가해서 반시계 방향이면 얘는 감소해서 시계 방향이 되는 거 맞지? 됐어요? 쓸 수 있겠어요? 시계 방향이라고 쓰는 겁니다. 됐니?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수업 전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뭐라고? 들들반. 외우세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뜻이야?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반시계. 다시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반시계. 됐니? 들들반 왜 외우는 거야? 한 번만 해볼까요? 굉장히 쉬워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때 A, B, C, D. 자,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있는 반시계 방향인 곳은 어디일까요? 됐나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반시계. 그냥 보고 맞추세요. 말하시는 거 되게 유치한 거야. 됐나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이거 반시계잖아요. 나오면 시계, 나오면 시계. 얘는 0. 됐어요? 어때? 굉장히 쉽지?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반시계.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주면 됩니다. 들들반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쭉 보고 맞출 수가 있어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 이렇게 점을 찍으면 나온다는 뜻이죠. 됐어요? 여기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니? 자, 그러면 전류 안 흐르는 거 맞지? 안 흐르는 거 맞지? 안 흐르는 거 맞지? 전류 2개 흘러야 되지?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 요만큼 자기장이 생긴 거 맞죠? 자속 증가 어느 방향으로 증가?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 그러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하시는 거 맞지?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하셔야 돼. 그럼 얘는 시계 방향 맞죠? 그럼 얘가 시계면 나올 때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됐니? 이거 뭐라고?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됐어?
그래서 경우의 수는 딱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반시계, 들어가는 자기장인데 나오면 시계. 됐어요? 반시계, 시계, 나오면 시계. 한 번만요. 나오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시계, 나오는 자기장에 나오면 반시계. 나오는 자기장인데 들어가면 시계, 나오는 자기장인데 나오면 반시계. 됐니? 경우의 수는 딱 4종류. 그 중에 맞추는 거예요. 2개를.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외워주면 되지 않니? 그치? 이거 해도 돼요. 들라시 아무거나 괜찮아. 나들시 아무거나 괜찮아. 난 그냥 들들반 나나반 할래요. 됐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냥 외워줍니다. 그러면 매우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 할 수 있겠어요? 요게 문제를 맞추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들들반 나나반 외우세요. 됐죠? 한 칸만 더 해볼까요? EX.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균이라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기장이 B야. 여기는 자기장이 2B예요. 됐니? 자, 요걸 3칸만 만들면 수능 문제가 완성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 E, F. 자, A, B, C, D, E, F. 되셨나요? 자기장은 들어간대요. 얘는 2B니까 자기장이 더 촘촘해야 되죠. 얘는 2B니까 자기장이 더 센 거 맞지? 됐나요? 잘 봐. 전류 흐르니? 그치? 전류 흐르니? 됐죠? 전류 흐르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시요. 전류 흐르니? 네. 전류 흐르니? 네. 전류 흐르니? 네. 됐나요?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요 녀석은 요만큼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긴 거 맞지? 그러니 요만큼 자속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했네. 방해하는 방향으로 맞추면 반시계. 됐어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반시계. 됐어? 자, 얘요. 요만큼만 남았죠? 원래 가득 차 있었는데 감소한 거 맞지?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나오기만 하면 뭐라? 시계 방향이죠. 여기까지 쓸 수 있나요? 자, 문제는 얘요. 반시계니 시계니? 됐어? 해볼게. 요 녀석은 요 파란 자기장이 요만큼 있어서 가득 차 있는 거 맞지, 그지? 그죠? 그럼 요 안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전류가 흐를 거예요. 왜? 요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요만큼은 요렇게 조금 흐르는데 여기는 많이 흐르는 거 맞지, 그지? 됐나요? 그러면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넘어올 때 자속이 더 세진 거 맞지?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세니까 자속이 더 많아지는 거 맞죠? 그러니 얘도 자속이 증가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에 자속이 증가하는 거지. 여기 자속이 감소하는 거죠. 증가했으면 방향은 같아요.
그럼 얘도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방향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어때?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반시계. 이거 굉장히 빠른 방법이거든요. 됐니? 가능한가요? 가능한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EX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수능 문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B, C, D, E, F. 그죠? 자, 골라보세요. 자기장이 있었는데 얘는 B, 얘는 EB. 됐니?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고요. 여기는 나오는 자기장이 있고요. 됐죠? 자, 해볼까요? 흐름이? 아니요. 됐죠? 흐름이? 네.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이만큼 자속이 증가한 거 맞지? 흐름이? 아니요. 쓸 수 있겠어요? 흐름이? 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생긴 거 맞지? 여기가 X 표시가 되면 여기는 점 표시가 되는 거 맞죠? 흐름이? 아니요. 흐름이? 네. 됐어요? 이만큼 남았잖아요. 그치?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흐른다고?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들어가면 반시계. 됐죠? 얘요. 무슨 방향으로 흐르니?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됐어요? 어때요? 이거 하면 굉장히 빨리 맞출 수 있죠? 문제는 얘야. 잘 보세요. 얘 요만큼 차 있는 거 맞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 이만큼 노란색으로 이만큼 차 있는 거 맞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근데 얘 보세요. 나오는 방향이 생겼지. 그지?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는 방향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들어가는 방향을 없애고 나오는 방향을 추가해야 나올 수 있죠. 다시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었어. 그럼 얘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면 쌤 되는 순간 0 되는 거 맞지? 그런데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죠. 왜? 얘는 2B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오는 자기장이 훨씬 더 세대. 그럼 쌤 하고 요거 하나 남겠죠. 얘는 B고 얘는 2B니까. 됐니? 그러면 요거 하나 남을 것이. 그러니 여기는 나오는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생겨났지. 나오는 방향이 훨씬 더 큰 거 맞지. 그럼 나오는 방향이 훨씬 더 크게 생겼으니까 그걸 없애려면 눌러야 되지 않겠니? 됐나요? 그래서 말아지는 거예요. 나오는 자기장이 생겼어. 2B니까 더 세. 눌러줘야 돌아갈 수 있죠. 방해하는 방향이 그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테니까 시계 방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니? 자,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자석이 변했죠. 그러면 방해해야 되니까 변하기 전 단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물어보면 그 전 단계를 비교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생겼죠. 없애야 하지 전 단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말하시는 거예요. 단식. 됐나요? 그럼 얘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만 있었지. 근데 나오는 방향이 됐지. 여기를 물어본다면 이 앞에 걸 보고 맞추면 되죠.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 이 동그라미를 X 표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니? 이해됐어요? 그러려면 X를 졸라 많이 줘야 되지, 그치? 말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이 요만큼 남고요. 얘는 자기장이 이만큼 있었지. 얘를 물어보면 뭘 맞추는 거라고? 앞단계를 맞추는 거라고. 그럼 얘를 앞단계로 맞추려면 여기 파트를 메꿔야 되죠. 이렇게. 반칙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들들반 나나반 이렇게 간단히 외워주시고 나머지를 찾으면 시간을 좀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되니? 렌츠의 법칙이에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어? 진짜?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오면 렌츠의 법칙이 얘가 다 끝납니다. 렌츠의 법칙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EX. 해볼게요. 도선을 설치해. 막대기로 도선을. 그리고 여기다 저항을 달아요. 저항, 도선. 그리고 자석이 정해져 있어. 자,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됐대요. 되니? 그리고 여기다가 쇠 막대기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되죠? 잘 보세요. 쇠 막대기가 도선 위에 올려져 있어요. 됐지? 얘는 전구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를 가만히 있으면 요 안으로 들어가는 자석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전구에 불은 들어오지 않아요. 됐나요? 이 막대기를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를 휙 잡아당기면 이 막대기가 여기까지 오겠지, 그지? 됐나요? 그럼 원래 막대기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회로 안으로 자석이 들어가고 있죠. 막대기를 휙 하고 당겼더니 여기까지 면적이 늘어난 거 맞지? 그럼 이 안으로 자석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죠. 그럼 막대기를 당기는 순간에 이 면적 안으로 들어가는 자속은 증가하는 거 맞지? 이해되니? 요만큼밖에 없을 때는 자속이 3개 들어갔었는데 얘를 당기니까 5마리 들어간 거 맞지? 그럼 자석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자석이 변하기만 하면 전류가 생긴다고. 어느 방향으로 생겨? 아래 방향으로 자석이 2마리 증가했죠? 그럼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쥐는 거예요. 됐나요? 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말아쥐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큰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그럼 다시 막대기를 저 안으로 밀면 어떻게 돼? 자석이 5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말아지니까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말아지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도선을 왔다 갔다 하면 저항에 불이 켜져요.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요. 여기 A, 여기 B.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A에서 B로.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거 틀려요. 됐니?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된다고? A에서 지나갔으면 얘를 반드시 써야 돼요. 저항을 지나서
B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니? 요게 맞는 답이에요. 되셨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공식도 배웠어. 근데 공식이 없어졌어. 공식이 뭐였냐면 이때 자기장은 BIL 전자기력은 BIL 사인 세타 이거 배웠거든요. 안 배워요. 네, 안 배웁니다. 되니? 이 정도 되니? 뭐 할 수 있겠어요? 렌츠의 법칙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더 해볼까? 자, A에서 B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됐니? 질문이요. 플러스 극 어디야? 플러스 극은 A야 B야? 그래서 도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저항 있는 거 맞죠? 그죠?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됐니? 그럼 전 자는 어디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나오면 플러스 극을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가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저항을 기준으로 재는 거예요. 저항을 통과하기 전이 플러스 극이에요. 저항을 통과한 다음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게 A와 B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저항을 기준으로 재는 겁니다. 통과하기 전이니까 얘가 플러스 극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야 되지. 그러면 A에서 B로 오면 맞니? 아니요. A에서 저항을 지나고 마이너스 극이 돼야 돼요. 됐나요? A에서 B로 간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가면 A에서 B로 가는 거지. 그죠? 요 가운데 저항이라는 자가 없으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렌츠의 법칙 뭐라고? 방향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애들을 보고 방향을 찾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넘겨볼게요. 문제 한번 볼까요?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됐나요? 141페이지 495번이요. 자, 아까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관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일단 플라스틱관에 쓰시면 되죠. 전자기 유도가 생기지 않아요. 됐니? 두 번째, 알루미늄관과 구리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둘 중에 전류는 누가 더 잘 흐르냐? 그걸 맞춰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둘 다 전류가 흐르는 금속이니까 전자기 유도는 생겨요. 이해됐니? 그럼 자석이 관을 통과하는 동안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관을 모두 쓰시오. 그러면 플라스틱관 X, 알루미늄관 동그라미, 구리관 동그라미. 그럼 자석이 관을 통과하여 바닥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누가 제일 빨리 도착해? 플라스틱관이 일단 제일 빨리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플라스틱관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지면 돼요. 그럼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은 누가 제일 빨라야 돼? 플라스틱관이 제일 빨리 도착하니까 제일 커야 되는 거 맞지? 자, 문제는 알루미늄과 구리예요. 됐나요? 알루미늄과 구리. 이건 이 문제만으로는 풀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됐나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도 상식이요. 알루미늄, 구리. 전류는 누가 더 잘 흐를까요? 됐어요? 전류는 누가 더 잘 흐를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자, 전류는 누가 더 잘 흐를까요? 다시요. 싸요. 비싸요. 됐나요? 전류는 누가 더 잘 흐를까요? 녹이 잘 쓸지 않아요. 녹이 잘 쓸지 않아요. 전류는 누가 더 잘 흐를까요? 아직까지 모르겠어? 자, 다시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알루미늄으로 만들게, 구리로 만들게? 이걸로 만들죠, 전선은. 왜요? 싸요. 가벼워요. 그럼 얘로 만들면 더 좋지 않아? 왜 얘로 만드냐고? 됐어요? 싸고 가벼운데 전선을 얘로 만드는 이유는 전류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니? 더 좋은 효과를 보이니까 얘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보다 전류가 구리보다 잘 흐르는 누구야? 백금이. 쓰겠니? 야, 나 같은 사람이 다 뽀르가겠지. 안 된다고. 그러니 가장 전류가 잘 흐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구리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문제는 상식이 없으면 못 풀지. 그래서 이 문제는 수능엔 출제하지 않아요. 되셨나요? 구리가 전류가 잘 흘러요. 그럼 얘가 전류가 잘 흐른다면 전자기 유도 현상도 크겠지, 그치? 그러면 N극에 의한 청력과 S극에 의한 인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속력은 느릴 거고요. 훨씬 더 느리게 떨어지겠지. 이해됐니? 그럼 시간은 누가 제일 빨리 떨어진다고? 플라스틱이 제일 빨리 떨어지죠. 그럼 알루미늄과 구리 중에 누가 빨리 떨어져? 전자기유도가 클수록 느리게 떨어지는 거 맞지? 여기가 알루미늄이에요. 속력을 비교하시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어렵겠죠. 496번도 한번 볼까요? 갑자기 계산하는 계산식이 나왔죠. 그건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어요.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어요. 수능엔 내지 않아요. 내신용으로만 내요. 수능엔 공식을 직접 사용하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걸 변형한 시험 문제들을 내거든요. 그러니 내신용 문제를 풀려면 패러데이 법칙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패러데이 법칙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됐나요? 497번 한번 볼까요?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마찰이 없고 수평한 직선 레일에 고정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잘 보세요. 법칙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말아 쥐어야 되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립니다. 내려와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보이세요? 보여? 다시 이걸 잘 찾아야 돼요. 막대기가 있으면 내려와서 뒤쪽으로 돌고 있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 맞지? 여기까지 해서 여기 저항이 있고요. 여기 A 찍었고 여기 B 찍었대. 되셨나요? 자, 내려볼까요? 여기에 N극이 오고 있습니다. N극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 부분을 찾으세요. 지금 여기는 N극이 가까이 오고 있지. 그죠? 다시요. 얘가 지나가면 자석이 요딴 모양으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 N극, S극이죠. 그럼 여기에는 S극이 지금 멀어지고 있지. 됐나요?
그럼 가까이 왔으니까 무슨 극이 유도된다고?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해야 된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 n극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 청력이 생길 테니까 자석은 원래 속도보다 느려지겠지. 이해되셨나요? 여기 중간을 통과할 때는 자기력을 받지 않아서 속력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S극이 멀어진대요. 그럼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면 여기 인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 N극이 생기겠죠. 이해됐어요? 요거 찾을 수 있겠어? 그러면 처음에는 올 때 여기에 N극을 놔두고 말아지는 거 맞죠? 됐어요? 얘는 나갈 때는 여기다 N극 놓고 말아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쪽에 N극, 이쪽에 N극 둘 중에 하나만 찾아서 방향을 반대로만 만들면 되잖아요.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N극 한번 해볼까? N극을 하면 막대기를 돌아서 뒤쪽으로 가는 거 맞지? N극이니까 막대기를 돌아서 뒤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편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됐어요? 얘는요, 이렇게 놔뒀으니까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 같지?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쳐대면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A 저항 B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나올 때는 B 저항 A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됐나요? 어때? 방향만 찾으면 되는 벤치의 법칙. 읽어볼게요.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빠르다. 느려졌고요. 또 느려졌지. 이해됐어? 느려졌고 또 느려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느리지. Q점이 제일 느려요. P에서가 빠르다. 1번 동그라미. 역학적 에너지는,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전자기후도 한번 생겼지. 여기 또 한 번 생기지. 그럼 전기 에너지 한번 뺏겼지. 다시 또 뺏기지. 그럼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는 거 맞죠? 네. P에서가 크다. 동그라미. 자석이 P점을 지날 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보세요. 전류의 방향. P점 지날 때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 3번 X. 그때 쉽지, 그지? 방향 찾는 거 쉽거든요. 렌츠의 법칙은 좀 쉽게 합니다.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됐나요? 왜요? 빠르죠? 빨리 움직이면 전류가 많이 생긴다 그랬지. 빨라요. 느려요. 빨리 움직였을 때 전류가 세니까 P점에서 전류는 더 셉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다르다. 됐나요?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전류의 방향은 다르다. 반대 방향이 되겠죠. 어때요? 방향 찾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자, 507번 한번 볼까요? A의 전류의 방향은 그냥 맞추세요. 들들반 됐어? 반시계. 그럼 C는 시계. 끝이에요. 그게. 디귿 동그라미. B에서는 유도 전류 안 흐른다 그랬지. 니은 동그라미. A는 가까이 왔죠. 자석 증가 동그라미. 끝이에요. 되나요? 508번도 한번 볼까요? A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시계 방향. E는 무슨 방향? 들어가는 자기장에 나오면 시계 방향. 그럼 C는요? 맞출 수 있겠어요? C는. 자, C 잘 보세요. 여기는 나오는 것만 있었고요. B.
얘는 C인데 가운데는 나오고 여기 들어가고 있죠. 그럼 얘가 전 단계로 되돌아가려고 전류를 만든다고 했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되려면 점 방향의 자속이 생겨야 되지 않니? 됐어요? 다시 이 녀석이 전류가 흐를 건데 얘는 앞에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됐니? 그럼 X 방향이 지금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려면 얘를 점으로 바꾸는 애가 생겨야 되지. 이해됐어요? 말하시는 거예요. 얘로 만들려면 점 생겨야 돼. 말하시는 거예요. 단식이. 됐어요? 시계 방향에는 골라라. A, E. 끝이에요. 찾을 수 있겠니? 연습 많이 하세요. 여기 유도 전류에 대한 내용은 가르쳐 드렸고요. 방향 찾는 건 가르쳐 드렸거든요. 아직 패러데이가 안 끝났어요. 그게 완성이 돼야 시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어. 됐니? 방향 찾는 시험 문제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